안녕하세요 지구원정대 여러분, 지원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인트로를 실수로 지워버려서 오랜만에 목소리로 대신해요. 4월 22일인 오늘, 지구의 날인 거 다들 알고 계셨나요? 지구의 날 당일이었던 오늘은 8시부터 10분간 소등 행사를 진행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지구의 날을 전후한 일주일을 기후변화 주간으로도 정하고 있어서 오늘 소등 행사를 참여하지 못하셨더라도 우리 함께 환경을 조금 더 생각하는 일주일을 보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을 촬영한 날은 제가 사랑하는 샤이니 종현 씨의 생일이었어서 생일 카페를 가볼 거고, 오브젝트 서교점에서 4월 27일까지 진행하는 재밌어 보이는 전시가 있길래 미션 아이템을 가지고 홍대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노트북 작업을 하러 카페에도 갈 거기 때문에 당연히 백팩을 챙겨서 나갈 거고요. 저는 진짜 뭐 되도록이면 요새는 그냥 에코백이 약간 패션 아이템 같은 느낌도 있어서 짐이 많지 않아도 그냥 큰 가방을 가지고 나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뭘 샀을 때도 좀 담고 오기 좋고, 그래서 이렇게. 오늘 착장 중에 이 모자에 대한 설명만 조금 덧붙이자면, 이 모자는 Butterflies and Tommy라고, 이것도 업사이클링 브랜드거든요. 그래서 베레모인데 요게 이제 안 쓰는 천이나 그런 것들로 직접 핸드 스윙을 하신 것 같아요. 기본 플레인한 베레모지만 또 이런 것들로 약간의 유니크한 매력을 더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인스타에서 딱 보자마자 이건 내 거다 하고 구매를 했던 베레모입니다. 이렇게 오늘의 데일리룩도 한번 보여드리고, 아주 큰 현수막 덕분에 멀리서부터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플라스틱 방앗간과 노플라스틱 선데이가 함께 주최하는 전시회라고 해요. 오브젝트 서교점에서는 항상 이 지하에서 번갈아가며 다양한 전시들을 하더라고요. 정식 전시회같이 규모는 크지 않지만 팝업같이 잘 꾸며놓은 느낌이라 홍대 갈 때면 잠깐씩 들러보거나 좋아하는 작가님들께서 전시를 하실 때 찾아가곤 한답니다. 한켠에는 이런 식으로 플라스틱 병뚜껑을 활용해서 새로운 물건을 만드시는 과정들을 볼 수 있었고요. 제작 과정들을 보고 나면 가운데에는 이렇게 플라스틱 방앗간에서 만드신 튜브 짜개와 플라스틱 숲 키링을 직접 조합해서 구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벽면에 이런 미션 종이들도 있었는데, 환경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예시들 말고도 더 다양하게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친환경 생활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어갈 수 있었습니다. 전시를 다 관람하고 생일 카페를 갔는데 1시간 뒤에 다시 오라고 대기표를 주시더라고요. 여기 먼저 갈 걸 하는 후회가 밀려왔지만 바로 근처에 마켓인유라고 빈티지 샵이 있어서 거기서 시간을 좀 때웠어요. 여기도 홍대 올 때면 제가 가끔씩 들르는 곳이었는데, 홍대 입구점은 이제 얼마 전에 문을 닫으셨고 이제부터는 성수로 가신다고 해요. 그래서 굿바이 세일을 하고 있길래 지금 들고 있는 티셔츠를 하나 득템했습니다. 이 아우터는 봄 시즌에 딱일 것 같았는데 안쪽에 오염이 너무 심하길래 안 샀어요. 여러분도 빈티지 옷 구매하실 때는 오염이나 하자 꼭꼭 디테일하게 확인하세요. 그리고 시간 맞춰서 생일 카페를 갔는데 테이크아웃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컵보다는 제가 재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 귀여운 용기에 담긴 자몽이들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앉아서 작업할 카페는 받았던 기프티콘도 쓸 겸 메가커피로 정했어요. 용기를 내서 처음으로 텀블러에 음료를 주문해봤는데, 아니 세상에나, 세트로 함께 있던 핫도그에서 이렇게나 쓰레기가 많이 나올 줄 몰랐어요. 정말 예상치 못한 쓰레기가 나와서 많이 당황스러웠지만 구성이 원래 이런 거기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있는 것은 없었고, 그나마 포크와 나이프는 쓰지 않고 다시 카운터에 드렸습니다.
방금 가족들이랑 저녁도 챙겨 먹고 뭔가 오늘 하루는 좀 이렇게 후기를 남겨보면 좋을 것 같아서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지금 입고 있는 티셔츠는 오늘 마켓인뉴에서 구매했던 챔피언 티셔츠예요. 50% 할인이 들어가서 제가 11,500원에 구매를 했고요. 티셔츠 치고는 완전 휘뚜루마뚜루 가격은 아니에요. 딱 뭔가 10,000원 잘라서 10,000원에 샀다거나 아니면 막 보통 티셔츠는 5,000원 막 이렇게 샀다면 정말 저렴하게 잘 입을 것 같아요 였을 텐데 10,000원이 조금 넘어가는 가격이었지만 그래도 입어보니까 색감도 마음에 들고 전 무엇보다 뒤에 프린팅이 굉장히 빈티지스럽고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만족스러운 구매고요. 오늘은 제가 그 오브젝트 서교동점을 갔었잖아요. 가서 이거를 구매해왔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냥 이 열쇠고리 말고 그 치약 자개를 살 걸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4,000원이었고 얘는 6,000원이었는데 얘는 그냥 정말 관상용인 열쇠고리고 걔는 치약 말고도 뭐 핸드크림이나 다양한 정말 짤 수 있는 튜브형 뭐 선크림이나 이런 것도 다 되지 않을까요? 그런 것들에 다 쓸 수 있는 치약자개다 보니까 차라리 그거를 사는 게 조금 더 가성비도 있고 뭔가 활용도가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제가 오늘 좀 집에 오는 길에 그렇게 느껴졌고요. 그래서 얘도 굉장히 귀엽습니다. 나무도 모양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저는 이 동그란 모양이 너무 귀여워서 이걸로 했고 그리고 거기서 병뚜껑 3개를 챙겨오라고 했었잖아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병뚜껑 3개를 기부하면은 요거를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생긴 분리수거 포스터를 주시더라고요. 이 종이도 제가 봤을 땐 당연히 재활용인 것 같아요. 약간 크라프트지 같은 느낌이 좀 있고 사실 이 종이의 의미가 뭔가 그래도 붙여놓기라도 하면은 분리수거 할 때 이렇게 막 어떤 건 어떻게 씻어야 되고 어떻게 잘라야 되고 어떻게 떼야 되고 이런 거는 저도 솔직히 하나하나 다 안 하고 있었고 조사해본 적도 없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한 페이지에 다 모아져 있으니까 이거는 좋은 것 같아요. 냉장고에 그냥 붙여놓고 가족들도 다 보라고 붙여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요거 병뚜껑 기부하면 요거를 주십니다. 그래서 요거를 받아왔고 그리고 제가 이제 요거랑 지금 이제 캔 음료는 좀 시원해지라고 냉장고에 넣어놨는데 제가 오늘 텀블러를 사용하고 나서 굉장히 느낀 게 있어요. 뭐냐면 장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이 음료를 4시 좀 안 돼서 카페를 갔으니까 지금 시간이 거의 11시거든요? 그러니까 4시부터 하면 4시, 6시 거의 7시간 이 음료를 산 지 거의 7시간이 지난 거예요. 근데도 들리시죠? 얼음이 아직도 안 녹았어요. 진짜 대박. 제가 음료를 진짜 느리게 마시거든요. 그래서 카페에서 3, 4시간을 있어도 저는 음료를 마셔야겠다라고 의식하지 않으면 음료가 항상 남아요. 그래서 뭐 카페에서 해야 될 작업을 다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눈치가 보여서 좀 나가야 될 때 그럴 때도 음료가 남아있으면 사실 좀 아깝긴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텀블러에 담아오니까 내가 볼 일 다 보고 음료가 남아도 이렇게 챙겨올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음료를 마시면서 음료가 안 녹는 게 너무 좋았어요. 지금도 얼음이 남아있잖아요. 너무 그래서 음료도 챙겨왔고 얼음이 아직도 안 녹아있는 게 너무 신기하고 장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단점은 몇 개 있었던 게 제가 오늘 구매한 음료가 딸기 라떼였어가지고 마시는데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빨대를 너무 달라고 하고 싶었는데 빨대도 플라스틱이니까 차마 달라고 말씀은 못 드리고 불편한 채로 그냥 이렇게 마실 때마다 얼음이 제 입술에 닿는데 그냥 그렇게 마셨거든요. 그런 라떼나 스무디 이런 내용물이 들어가는 게 아닌 이상 뭔가 뭐 커피나 그리고 잘 녹아져 있는 스무디 이런 거 같은 거는 이런 게 훨씬 조금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앞으로 좀 자주 들고 다녀야겠다는 생각이 든 것 같고 제가 오늘 하루 동안 얼마만큼의 쓰레기를 만들었는지 집에 도착하면은 좀 세보려고 했는데 완전 이제 의식을 했음에도 쓰레기가 안 만들어지지는 않더라고요. 영수증, 물건을 사면 무조건 영수증을 주시기도 했고 또 제가 요새 클렌징에 좀 관심이 생겨서 요거 올리브영에 가서 마녀공장 클렌징 오일 세트를 사왔는데 일단 요거를 다 쓰면 이것도 이렇게 쓰레기가 생기기도 하고 이게 패키징이 진심 과대포장이더라고요. 와 이렇게 큰 박스에 또 뭐가 이렇게 이제 잡아져 있는 그 틀까지 해서 종이틀 큰 쓰레기가 2개가 나왔는데 가방에 이제 부피가 안 되다 보니까 지하철역에 재활용 거기다가 버리고 왔지만 아무튼 그것도 쓰레기가 생겼고 그리고 이제 그거 핫도그 먹으면서 생긴 종이 캡이랑 그다음에 케찹이랑 마요네즈 소스 이거까지 생겼었고
그렇게 의식하고 보니까 그 정도의 쓰레기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이 티셔츠 살 때는 쇼핑백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가방을 오늘 챙겨갔었기 때문에 백팩에 자리를 마련해서 넣어가지고 왔고요. 무튼 뭔가 그래도 그렇게 의식하고 쓰레기를 줄여야겠다는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뿌듯한 하루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 기록은 여기까지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방금 샤워도 하고 나와서 그런지 굉장히 기분이 좋은 일요일 오후입니다. 일어난 지 사실 얼마 안 돼서 일요일 아침이라고 할 뻔했는데 벌써 시간이 거의 3시를 향해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일요일 오후가 맞는 말이겠죠? 이제 4일 뒤면 4월 22일 지구의 날이기 때문에 제가 지구의 날을 맞이해서 그리고 뭔가 친환경적인 4월이라는 달을 맞이해서 뭘 할 수 있을까? 재활용에 대한 것도 정말 많이 찾아봤고 뭐 제로 웨이스트, 업사이클링, 정말 이제 유튜브나 핀터레스트 등등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많이 찾아봤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뭐가 많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 마음에 이렇게 딱 저거다 싶은 게 없었어서 사실 그냥 우턱대고 카메라를 켜봤어요. 하나 리폼을 약간 리폼이라기보다는 조금 꾸미면서 여러분이랑 제가 가지고 있는 업사이클링과 재활용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서 카메라를 무작정 켜봤고요. 제가 이제 동생의 이런 귀염뽀짝한 물감 세트와 여기에는 제로웨이스트 쓰레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동생이 붓을 넣어놨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붓이랑 이런 걸 가져왔는데 무엇을 해볼 것이냐. 이렇게 생긴 잼병인데 제가 여기에 이제 약간 볼펜이랑 이런 것들을 세워서 꽂아놓고 있었어요. 사실 그냥 플라스틱보다는 이제 앞으로 구매를 할 때 이런 유리병이나 조금 재활용이 가능한 것들에 담겨진 걸 사는 게 우리가 어떻게든 좀 더 사용을 할 수도 있고 여기에 이제 저희 엄마께서도 여기에 뭐 다른 잼을 만들어서 넣으신다거나 다른 요리를 넣어서 재활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거를 그냥 방에 있었거든요. 재활용 관련 영상을 많이 찾아보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생긴 병에 뭐 이렇게 그림을 그린다거나 그런 식의 그냥 단순한 재활용? 재활용은 아니고 뭐라고 해야 돼? 그냥 무튼 조금 더 예쁘게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활용을 할 수 있는 느낌의 것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거를 조금 하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냥 저는 간단하게 꽃을 그릴 것 같아요. 그래서 흰색이랑 노란색 물감만 쓸 거기 때문에 사실 이게 수채화 물감이어가지고 그려놓은 게 나중에 물이 닿으면 다 지워질 것 같기는 한데 이렇게 한번 흰색은 좀 이상한 물이 섞여 있기는 한데 그냥 이렇게 해서 흰색으로 먼저 해볼게요. 제가 그림에는 영 소질이 없어서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꽃은 누구나 그리는 거니까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DIY나 재활용 관련된 영상을 찾아보면서 느꼈던 생각이 이게 재활용이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특히 막 페트병을 활용한 재활용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막 페트병을 오려가지고 뭐를 만든다거나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았는데 어찌되었든 우리가 그거를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버리게 될 건데 차라리 아무 짓도 안 하고 그거를 버린다면 차라리 재활용이라도 기계의 그런 과정을 거쳐서 쓸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 막 플라스틱 이런 것들을 재활용을 한답시고 막 오려서 뭘 만들고 뭐 꾸미고 막 이렇게 사용을 하면 그건 아예 재활용조차도 안 되는 거니까 오히려 그게 재활용이 더 안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여러분과 함께 이런 방법으로 같이 재활용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싶었는데 그럴 만한 이렇게 신박한 아이디어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카메라를 켜기까지 많은 고민을 했는데 그러다가는 지구의 날이 지나버릴 것 같아서 일단 이렇게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이렇게 그림 그리는 것도 사실 뭐 안 그려도 상관은 없는 거니까 이게 다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재활용할 수 있는 거를 예쁘게 사용하자? 그리고 그런 걸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미니멀리스트들의 그러한 약간 뭐랄까 철학? 라이프 스타일 철학 같은 것 중에 하나가 굳이 새로운 것을 사지 않고 나에게 있는 것을 내 마음에 들게 그냥 다시 칠한다든지 아니면 조금 잘라서 리폼을 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새로운 것을 사는 걸 방지하는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새로운 연필통을 사는 것보다는 이렇게 뭐 잼병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내 방의 무드에 맞게 꾸며서 책상 위에 올려두는 것도 재활용의 일환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뭐 들더라고요. 나름 잘 그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진짜 제로웨이스트는 너무 힘든 게 우리가 정말 예상치 못하는 곳에서 쓰레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약간 인간의 편리함을 위해서 많은 것들이 발전을 했지만 그로 인해 또 뭔가 퇴화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것도 좀 동시에 있는 것 같아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따라 더욱이 그런 환경에 대한 내용이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TV에도 많이 보여서 저도 좀 더 의식을 하게 된 것 같고 좀 더 같이 동참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김이나 작사가님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고 있는데 넷플릭스에 있는 다큐를 하나 추천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거를 나중에 꼭 한번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젯밤에는 EBS에서 만들어진 플라스틱 없이 살기라는 다큐를 봤는데 거기서 정말 이제 충격적인 게 우리나라가 플라스틱 사용량이 3위더라고요. 우리 뒤에 미국이랑 일본이랑 중국이 있었어요. 아니 땅덩이가 이렇게 작은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3위를 할 수 있지? 와, 좀 놀랐었고 이게 그만큼 배달 음식이나 그런 이제 편리한 것들이 잘 되어 있음으로 인해 그런 수치가 나오는 건가 봐요, 진짜. 근데 이제 저도 사실 제 라이프 스타일에 많은 것을 제로 웨이스트나 막 그런 식으로 바꿀 수는 없겠지만 사소한 것들 정도는 습관화하면 많은 양의 쓰레기들이 또 함께 주는 거니까 그런 것 정도는 정말 쉽게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이제 밖에 나가거나 장 보러 갈 때 가방이나 바구니 같은 거를 가져가는 거는 당연하고 근데 사실 이제 마트에서 그런 채소 같은 게 아예 비닐봉지에 담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요새는 시장 같은 데 가서 장을 보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집 근처에는 그런 시장이 없어가지고 그런 것까지는 바로 실천을 못 하겠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함께 참여를 해보는 게 이제 앞으로 저의 목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인스타 질문 기능을 통해서 어떤 영상을 찍어보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봤었는데 한 지구대 분께서 우리 구독자분들 애칭이 지구원정되고 또 제가 뭔가 함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미도 담겨있다고 했었어서 그런지 지구와 관련된 콘텐츠를 앞으로 좀 주기적으로 정기적인 컨텐츠로 찍어보면 좋을 것 같다고 아이디어를 내주셔서 앞으로 좋은 재활용법이라던가 뭐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이나 그런 것들이 좀 있으면 컨텐츠로 앞으로 찾아뵈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굉장히 귀엽습니다. 여기에 딱 하나만 이제 큰 거 하나 그리면 될 것 같아요. 짠! 이렇게 흰색 꽃잎을 다 그려주었고요. 이제 붓을 씻어서 가운데 노란 색깔들을 콕콕콕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짠! 완성! 요거는 이렇게 그려놓고 나중에 또 씻어서 그냥 유리병으로 또 깔끔하게 쓸 수 있으니까 나름의 수채화 물감으로 재활용을 했다는 데에 장점인 것 같아요. 괜찮은데? 노란색 물감이 너무 남아서 테두리에도 발라봤어요. 정말 별건 아니지만 또 뿌듯하긴 하네요.
그리고 에필로그로 엊그제는 연희동에 있는 비건 키친을 가봤어요. 비건 식당에 가서 밥을 먹어보는 건 저도 처음이었답니다. 근데 평은 되게 좋았어. 이걸 한번 네, 이거 먹어보고 이거랑 두부덮밥 할까? 아니면 저희가 주문한 메뉴들은 왼쪽부터 참나물 페스토 파스타, 오른쪽에는 쿵바오 두부 덮밥이에요. 진주한 양지메리. 네. 긴장되는 비주얼이에요. 사실. 이거는 그냥 뭔가 익숙한 맛일 것 같은데. 냄새 맡았어? 생각했던 맛은 아닌데. 콩비지 맛도 많이 먹고 나물 맛이랑 콩비지 맛이 대체로 냄새 엄청 익숙해. 약간 아웃풋 된장국 냄새가 더 파스타에서 된장 냄새가 나는데 내가 놀란 거 같아. 저는 막 채소 싫어 인간은 아닌지라 그렇게 거부감이 있는 맛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대체 재료들을 사용하다 보니 가격대는 조금 있는 편이었답니다. 하지만 건강하게 한 끼를 먹은 것 같다는 기분 좋은 포만감이 들어서 이렇게 종종 비건 식당들을 찾아다녀 보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구원정대 함께 지구를 지켜봐요.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안녕!